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민주당 김용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내일 오찬 회동,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 당략적인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던데요. 김용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그것을 심상정 의원 정의당은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런 논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왜 찬성하시는 거죠, 정의당은? 거기 이제 비례대표로 정당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로 그 비례대표 후보를 의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정당 명부식 정당 공천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복잡한 문제군요. 새누리당은 정계특위로 넘기자 해서 아까 전병헌 원내대표가 보니까 그게 더 나쁜 거다라고 비판했더라고요. 예. 기왕에 정계특위에서 그걸 다루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당론을 채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분 정도 나와서 발언하셨는데 13분이 폐지를 반대하시고 4분은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게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래 놓으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고 하기 때문에 당론으로는 채택을 안 하고 당의 입장이 다수의 입장이 이렇다는 걸 이제 정계특위에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걸 반영해서 협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조 의원님은 13쪽입니까? 4쪽입니까? 저는 19대 총선 때 TV 토론이나 정책 토론 때 후보 토론 때 공천 폐지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주민 여론의 다수가 그걸 또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뭐 소상히 알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은 다수가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서 주민들이 그걸 원하시면은 전 뭐 괜찮다고 본다라고 했고, 그 뒤에 일관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는데 폐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고민은 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4쪽이군요. 역시 새누리당의 쓴소리 의원, 미스터 쓴소리답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회동에서는 무슨 얘기, 어디까지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내일?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공조하자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고, 근데 김한길 대표님은 그보다는 좀 더 넓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야권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선거 구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구도를 좀 바로잡아 보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 야권 연대, 결국 이제 선거 연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후보 단일화든지 연합 공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끌어가 보려고 하시는 기대를 갖고 제의를 하셨지 않았나. 근데 실제 그래 될지는, 왜냐하면은 보도에 보면 안철수 의원은 그런 이제 추측이 제기가 되니까 나는 선거 연대 뭐 그런 데는 야권 연대에는 뭐 관심 없다 하고 딱 선을 그었기 때문에 회동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김용환 의원님은 야권 연대를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내일 두 분 만나면 밥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점심 오찬이니까요. 어디서 하신답니까? 식사를? 국회에서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해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아마 둘이 논의하고 또 공조하고 그런 논의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만나는 것은 역시 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선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야권 연대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민들이 좀 식상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때만 되면은 그냥 야권 연대 뭐 단일화 이거 야권의 그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식상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논의하게 되면은 안철수 지금 신당, 안철수 신당이 지금 이름도 안 정해져 있는데 예. 신당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연대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걸 제어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네. 민주당은 자기 혁신 또 선거 준비에 착실하게 임하고 안철수 신당은 또 신당을 만들고 후보를 발굴하는 일에 노력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예. 또 일정한 시기에 또 그런 것을 논의할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기에는 해야 된다.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은 필요 없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예를 들면 아주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 시장이 괄목할 만한 후보를 내서 완주할 수 있을 때만 그 후보 단일화라든지 야권연대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죠. 경기지사에 괄목할 만한 후보를 내놓고 야권연대를 논의할 무슨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제 생겨야 되고 구도가 잡혀야 되고 또 이제 저기는 아직 정당과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그냥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설 익지도 않은 지금 상황에서의 야권연대와 단일화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요, 의원이. 그런 만한 후보가 만약에 나왔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3파전으로 간다. 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는 결국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론이 시시각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시장의 후보를 냈는데 3자가 가는데 단일화하지 않고도 박원순 후보라든지 우리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단일화라는 게 큰 관심을 끌지도 못할 것이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게 보니까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지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그냥 단일화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론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도 견디지 못하고 완주하지 않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에 나간 거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고 자정할 수 있는 경우가 각 선거구마다 또 각 후보의 여러 가지 성격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이 안 되게 되면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서 이 제3후보를 찍어봐야 표가 결국은 사표가 되니까 한쪽으로 표를 몰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단일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야권연대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거에다 필패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좀 너무 패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안철수 진영은 안철수 진영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고요. 지금 두 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몽준, 김학식. 예. 어떤 분이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가 하나로 모아질 거라는 걸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또 우리 당으로서는 그걸 전제로 해놓고 그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후보와 또 전략, 또 준비, 정책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현직이 이제 프리미엄이 있으신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계시고 또 우리가 도전하는 입장에서 후보가 뚜렷이 부각이 안 돼 가지고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황식 전 총리나 또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내신 정몽준 의원 같은 분이 거론이 되고 또 그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꼭 새누리당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부담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되면은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열린 입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가 서로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그런데 다 정치적 비중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지내셨지만 그전에 감사원장, 대법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우리 정몽준 대표님은 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체로 1위로 나오는 차기 당내
제일 앞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만약 경선인데 한 분은 패배의 선잔을 마셔야 되는데 참 그 결단하기가 아무리 이제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내 몸 던진다고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발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당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조건 이거에 대한 이 목마른 갈증이 있는데 이분들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안팎에서는 어떻게든 이 게임이 되게 하려고 뭐 이렇게 출마를 종용하는 움직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일 것 같습니까? 김황식 쪽. 여당이 지금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해도 여당이 괄목할 만한 후보가 없지 않겠나. 우리 박원순 후보가 그냥 무난히 당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김황식 후보는 거의 반쯤 그 출마 선언한 그런 상황 같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정몽준 의원도 뭐 출마 의사를 약간 이제 내비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권이 그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두 분 다 아주 괄목할 만한 또 이해운 후보도 참 좋은 후보고 그래서 저기가 좀 그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축제처럼 그런 모양들이 잘 갖춰져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울을 위협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자, 제일 불안한 건 두 사람이 잘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까지 가면요. 최근에 민주당이 햇볕 정책 2.0을 내놓는다고 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건강한 대기업들하고는 같이 간다라는 그 김한길 대표의 이른바 담대한 변화. 한쪽에서는 우클릭할 때가 아닌데 지금 웬 말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김영환 의원님은 어느 쪽에 찬성하실까요? 지금 우클릭 좌클릭이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찾아가고 있다. 원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표가 중도 개혁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것이었는데 진보 세력을 아우르면서도 중도를 포괄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이념이었는데 그것이 양극화 심화되면서 중도를 포기하고 진보 유일한 진보주의, 담대한 진보의 노선으로 정강 정책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둘로 가르자. 중도를 없애고 진보 하나하고 보수 하나로 양강으로 만들자, 빅텐트로 하자. 그것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선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총선 대선의 패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중도를 잃게 됐고 또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역시 이제 우리는 과거보다는 조금 진보적이지만 중도 진보로 진보를 포괄하되 중도와 함께 가는 그런 안정된 정치 세력으로 전환해야 우리가 집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종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 또 우리가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장이 없으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국민적인 합의와 상식을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조 의원님은 최근에 그 움직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고 시도고 도전이고. 근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노선이나 이 방향성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의 다수가 지금 안철수 진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좀 옮겨가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낮게 나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도 합리 개혁 이런 쪽으로 노선을 재정립하는 또 통합적으로 노선을 재정립하는 것이 성공하면은 1차적으로 안철수 진영 쪽으로 실망해서 가 있던 그쪽에 뭔가 희망이 있을까 해서 가 있던 쪽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다시 이제 확대될 것이고 더 그게 성공하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중도 영역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은 뭐 그 환영할 일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19대 들어와서 18대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19대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재선이 되어서 상임위의 간사를 맡아서 예. 야당하고 수많은 정책이나 법안을 현안을 놓고 협상을 하다가 이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어렵지만 여당도 정부도 정말 일 못하겠다. 나라가 정말 어렵겠다. 이런 속 타고 답답한 또 그리고 좌절감, 회의감 이런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 돼서 설령 우리가 더 도전받고 그러면 우리도 또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방향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로잡은 방향이고 그 방향이 꼭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려면은 지금까지 그런 소위 진지전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다. 진보 노선 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중도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강경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왔던 지금도 김한길 대표나 당 지도부의 그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 반발 세력을 어떻게 누른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 방향을 민주당의 메인스트림으로 주된 흐름으로 끌고 가면서 민주당의 지지자와 국민들로부터 이 지지를 제대로 받아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 그러려면 그게 성공하려면은 민주당 지도부도 명운을 저는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 강경파에서 비판하니까 결국 장외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저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댓글 사건 국정원 이 문제가 터져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원을 둘러싸고 천하 삼분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원을 지금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진영이 지금 이제 거기에다 깃발을 꽂고 지금 정계 개편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굉장히 식상하고 실망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주의적인 경쟁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질 않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안철수 진영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제 발행 같아서는 안철수 진영이 좀 이 중도 가운데서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중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를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민주당의 지지를 주로 많이 끌어가고요. 또 특히 선전을 지금 우리 호남 여기는 어떻든 뭐 안철수 진영이든 우리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영남에서 어떻게 좀 선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새누리당이 지금 가지나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이걸 좀 퇴축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끼리 싸우는 듯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원을 놓고 벌어지게 될지 아니면 어쨌건 3파전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민주당 김용환 의원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